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윤길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요. 오늘 주제에 맞는 특별 일일 위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부 강윤정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북삼고등학교 역사교사이자 경북 역사교사 모임의 이광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또 처음 나오셨어요. 네, 그럼 또 여쭤보는 게 있죠. 사생결단 많이 보셨나요? 찾아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랑 토론 수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관련된 주제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경북 지역의 이슈 가지고 뭐 교육 분야라든가 환경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히 좀 자주 다루는 것 같고 최근에 다뤄졌던 것 중에서는 그 컬링 팀, 팀 그 학교 스포츠 문제하고 좀 연관시켜가지고 잘 다뤄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쓰레기산 문제라든가 영주대 문제 이런 부분들은 환경 가지고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수업 교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수업할 때 네. 자주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목조목 말씀 잘하시는 걸 보면 오시기 직전에 공부하신 거예요. 찾아보신 거야. 맞죠? 찾아봤습니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사실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봤던 그 회차 중에 회차는 몇 회차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가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병원 그 초등학교가 있는 근처였고 그래서 영주댐 관련된 그 논의들을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생결담에서는 그래도 지역에서 좀 문제가 되거나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요즘에 위원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나 또 뭐 문제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요즘 들어서 그 여성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장기간 출장을 다녀오면서 제가 아이들을 혼자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어디 갔어? 왜 아빠 혼자 왔어? 아빠는 무슨 일해? 네. 그러니까 이런 시선과 더불어서 아이를 돌보는 일 자체가 정말 힘들구나. 제가 아이에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4일을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아이에게 화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눈도 좀 쏙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김 의원님은 요즘 최대 관심사가 뭐세요? 이제 뜨거운 여름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네. 같고 지난 한 달 동안 좀 의회가 이렇게 회기가 없어서 좀 조용했었는데 21일부터 다시 이렇게 회기가 시작되니까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심적 부담감이 조금 있으신가 보다. 그래요. 강윤정 의원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7, 8월이면 남들은 휴가철인데요. 8월 15일 강복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강복절을 맞아서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무엇을 알려야 할까? 이것이 역시 최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예. 역시 학자십니다. 네. 어떤 게 최대 관심사세요? 저는 요즘 그림 그리는데 관심을 좀 쏟고 있습니다. 만화 그리는데 약간의 소질이 있는데 그 태블릿을 활용해가지고 실은 뭐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업 교재로도 쓰고 실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습 동아리 좀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 만드는데 좀 활용을 할 예정으로 여름방학에도 교사들은 놀지를 못하네요. 아주 귀한 일을 하고 네,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나 관심사는 다르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무역 보복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요즘 사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역사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이요? 예. 그 독립운동가 집안에서는 민족 반역자가 나올 수 없듯이 전범의 후손은 전범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범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지 못한 일본의 한계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자신들의 그 침략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런 역사 교육의 현실이 오늘의 비극을 가져오지 않았나. 모두에게 다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독립운동이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만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또 결이 다른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퇴계 학력을 잇고 있는 이
살인들로서 특히 혁신 유림들로서 조국의 운명이 곧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고 30년 넘는 세월을 이 만주라는 공간에서 이제 항일 투쟁을 이제 이어가요. 공자와 맹자는 나라를 되찾은 뒤에 읽어도 좋다. 예. 정말 이웃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질긴 악연이 또 있을까?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덜 알고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었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돌려 경북의 독립운동을 보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만주 독립운동에 대한 이광현 위원님의 결단은요? 경북인의 만주 독립운동은 가문의 운명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허은 여사의 그 회고록에 보면 항일투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항일투사의 집으로 시집가는 것은 내 운명이다. 국가의 운명이 이러하니 나의 운명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퇴계 항맥을 잇고 있는 이 살인들로서 특히 혁신 유림들로서 조국의 운명이 곧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고 이게 혼맥과 항맥으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운명 공동체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북인의 독립운동은 가문의 운명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 독립운동은 경북인의 운명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좀 있으면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을 앞두고 천 의원님하고 강 의원님하고 아주 특별한 곳에 다녀오셨죠?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네. 그 사실 그 해마다 우리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은 뭐 학생이라든가 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또 문화단체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네. 그 경북인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제 만주 지역을 탐방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특별히 그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경북교육청에서 그 임청각에서 할 삔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주 탐방을 그 하는 학생 순례단을 이렇게 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올해 그 학생들과 함께 그 만주를 다녀왔습니다. 같은 그 공간인데 그 학생들과 함께했던 그 6박 7일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만주를 매년 가시는 거예요? 거의 그 매년 다녀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강윤정 의원한테는 특별한 일이 아닌 거죠. 매년 가니까. 저는 이번에 이 순례단, 이 만주 기행에 처음으로 같이 가게 됐는데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서도 보면 최근에도 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여성 독립운동가 그리고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이분들의 행적을 한번 쫓아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고 하니까 네. 올해도 뭔가 새로운 걸 해서 상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게요. 다른 의도가 있었네요. 네. 저희 그 녹화 끝나고 이제 만주 네. 갑니다 이러고 갔다 오셨잖아요. 예.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어디예요? 저는 다녀왔던 곳들 중에서 두 군데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백서농장이랑 이 소가전자촌. 예. 그러니까 백서농장은 농장이라고 해서 처음에 제가 문헌에서 볼 때도 그러면 여기 농사 짓던 데인데 여기 왜 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시에 만주 일대에도 일본인들의 감시가 심하고 하니 농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여기에서 이 의병 군인들이 훈련하던 곳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데도 버스를 타고 한참 들어가고 거기서도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양쪽이 다 길이 막혀 있을 정도로 오지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었구나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소가전자촌 석주 이상용 선생의 일가가 마지막으로 이상용 선생의 묘소를 옮겨왔던 곳인데 여기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먼 곳까지 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경이 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딱 말만 들어도요. 다 보이는 데거나 가기 쉬우면 적발되니까 네. 이렇게 꽁꽁 숨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광현 위원님하고 김 의원님도 만주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네. 이번 순례단하고 비슷한 코스로 네. 2007년도에 한번 갔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그 한중 역사교사 교환 수업
그리고 올 1월 달에는 또 하얼빈에서 학생들 데리고 해외 역사문화 체험 해가지고 학생 인솔차 총 3차례 정도 갔었습니다. 여기서 저만 안 갔네요. 저는 한 2차례 정도 네. 이렇게 주로 네.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뭐 관광 자원화되어 있다 그럴까 그런 것을 이렇게 2차례 정도 갔었는데 참 보면서도 한편으로 중국 정부의 어떤 이 하는 일을 보면 화가 나는 일이 많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현장에서 활동한 일을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마치 항일 운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의 뭐 애국 운동, 말하자면 애국 시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은 중국 정부가 부여 발해 고구려 역사와 관련해서 어떤 동북공정 정책을 편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들 역시도 그 하나의 공정 속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뭐 걱정 또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을 볼 수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얘기로만 들으니까 가고 싶은데 뭐 내년에 함께 갈 수 없는 건가요? 네, 모시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흔히 이 간도라고 알려진 만주 지역이 경북인들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왜 이렇게 의미가 있을지 네. 알려주시죠. 실제 그 1910년에 나라가 무너지고 이듬해 그 1911년부터 경북인들의 만주망명이 이제 시작됩니다. 11년부터 그 해방 때까지니까 45년이죠. 30년 넘는 세월을 이 만주라는 공간에서 이제 항일 투쟁을 이제 이어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망명을 주도했던 1세대뿐만 아니라 또 아들, 손자대까지 뭐 3세대에 걸쳐서 이제 항일 투쟁을 이어갔고 실제 만주 지역 항일 투쟁사에서 경북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그 독립운동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정신이 녹아 있는 장소도 바로 이 만주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만주라는 공간은 그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특히 경북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경북 사람들이 보면은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경북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독립운동에 있어서 경북 사람들이 이렇게 매진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네,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구가 서울이 가장 많지만 그때 당시에 놓고 보면 경북이 인구가 가장 많은 도중에 한 곳이었어요. 경상도 전체가.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이 경상도 지역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태계항맥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태계항맥의 경우에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좀 밀려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가진 것은 학문에 대한 정신이요. 잃을 것은 나라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되찾아와야 돼. 잃은 것은 나라밖에 없으니까 나라를 되찾아와야 된다. 이게 아주 강하게 작용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반기를 들자면, 그러면 사람이 많다고 독립운동을 많이 하느냐라는 이제 그 오류를 이제 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인적 자원이 많았다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경북 분들은 그 벼슬길이 막히면서 이 지역 사회에서 그 학문의 어떤 순수성, 정신의 순수성을 좀 지켜갔던 분들이 좀 많다라고 봐요. 이제 예를 들면 지역에서 그 자기의 어떤 인격을 둬야 했던 이 선비들이 내가 그 옳은 길을 실천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의리 정신, 부끄러움을 아는 정신, 이제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그 집단적으로 구현하기가 좋았다라는 거죠. 이제 결혼도 이제 이쪽 저쪽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집에서 어떤 한 어른이 갑시다 그러면은 이제 함께 어르신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힘을 보태는 이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에 경북인들이 독립운동가가 많이 나왔고, 또 실제로 한 집안에서 뭐 11명, 12명 이런 이제 유공자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의 배경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예. 그 석주 예. 선생이 네. 이런 말을 남겼었거든요. 공자와 맹자는 나라를 되찾은 뒤에 읽어도 좋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의라는 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 책을 보는 거 말고 실제 눈앞에 닥친 데 대해서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작용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는 경북인들이 독립운동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매진하게 된 이유, 아까 강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 중에 이제 마을 단위나 문중 단위로 집단 망명, 이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살짝 더 해봤습니다. 좀 더 해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과 함께 이렇게 가족이 전체가 이주를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투입되는 자원들이 있을 수 있는 게 혼자서 독립운동을 하러 떠나는 것과 문중과 마을 단위로 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혁신 유림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혁신 유림들의 생각의 변천이 그 당시에 시대상과 좀 접목이 되자면 사회주의의 유행과도 연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림들이 꿈꿨던 그 이상 세계인 대동세상, 대동세라고 하는 것을 공산주의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수용을 해서 사회주의 운동에 매진하는 그런 일부 혁신 유림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만주 지역에서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유행했던 그 당시 시대의 조류와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안동 지역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문중 단위의 집단 망명이다. 저는 좀 그 부분이 제일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주 독립운동 문제에 대한 이광현 위원님의 결어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돌려 경북의 독립운동을 보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우. 그래요. 뭉클하네요. 네. 이어서 만주 독립운동 문제에 대한 강윤정 위원님의 결담은요? 저는 그 간명하게 한 삼태기부터 예, 한 삼태기부터. 이게 사실 이 말은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그 만주에 가셔서 1911년에 경학사라는 이 동포들의 단체를 만들고 이 경학사 사장이 되어서 이 조직을 이제 이끌어 가는데요. 실제 1911년이라는 시간이 또 만주라는 공간이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희망과 책임론일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하고 또 망명원 분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하면 함께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해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걸 염려했던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경학서 취지서에 우리가 힘든 일은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한 삼태기부터 흙을 이렇게 나른다면 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라는 그 메시지를 경학사 취지서에 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주 독립운동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갈 때 한 발 한 발씩 차근차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만주로 경북인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위해 많이 그쪽으로 망명을 간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왜 상해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하필 만주였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실제 그 경북에서 망명 갔던 분들은 이제 망명을 결심했던 분들은 대부분 이 방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에 그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은 처음부터 의병을 했던 분들이 많고 또 애국 계몽운동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이 만주 망명 가기 전에 이분들의 이 방법은 그 무장항일 독립전쟁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 독립군을 길러서 이제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이런 이제 방법을 이제 구상을 하고 이제 가셨어요. 네. 근데 그 구상 속에 사실 상해나 이런 지역들은 거리도 멀고 또 그리고 그쪽에서 군인을 양성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라는 공간은 실제 압록강만 넘으면은 이제 가까운 그 거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굉장히 드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제 먹을 거리가 그
잘만 하면은 이제 보장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 또 그리고 국내 침공에 들어왔을 때 거리가 가깝다는 측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고려가 되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역시 우리의 옛 땅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민족 의식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만주로 이제 그 망명 갖고 거기에 이제 서울의 신민의 인사들하고 어떤 연합 연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집단으로 많이 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독립운동가만 딱 뽑아서 독립운동할 사람 해서 그 무리만 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똘똘 뭉칠 수도 있었을 텐데 집안이 이렇게 집단으로 함께 갔었던 이유는 뭔가요? 네, 앞서서 아까 이렇게 이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잘해 주셨는데요. 이 집단이 같이 가게 되면 특히 가족 단위로 움직이게 되면 재생산 노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밥을 먹고 또 옷을 만들고 다시 또 이세를 낳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되는데 이렇게 한 집안이 움직이는데 집안끼리 혼맥이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어요. 석주 이상용 선생 가문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석주 선생의 부인이 되는 김우락. 김우락 지사의 또 그 남동생이 백화 김대락 선생 여기서도 아니다. 오빠입니다. 오빠구나. 네. 오빠가 이 백화 김대락 선생인데 여기서도 집안 자체가 함께 움직이게 되고 또 여기에서 이 구미 지역에서 또 함께 만주로 가게 되는 왕산 허위 선생의 일가 친척들 여기가 나중에 되면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주 며느리가 되는 허은지사까지 이 집안이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어떤 한 집안에서 가게 되면 이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되는 거고 또 이 항맥을 함께 또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이주하는 팀들이 그야말로 여러 팀이 되게 되는 결국은 거죠. 근데 우리 안동 쪽에는 특별히 이렇게 문중의식, 종손의식 또 그런 문중의식 속에서 어떤 연비관계 이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 지역이 만주가 되는 것이고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고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또 고민했는지가 보이는데 직접 모두 다 만주에 다녀오셨으니까요. 그 현장에 가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그곳에서 안착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더더욱 힘들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그냥 살러 간 것이 아니라 인재들을 길러서 민족의 인재들을 길러서 독립운동을 해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단치 않는 이 그 삶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는 것이죠. 실제 이제 신흥무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먹을 거리가 없으니 중국인들이 이제 그 버린 썩은 좁쌀을 이제 쪄서 그걸 이제 먹기도 하고 이제 주로 옥수수도 먹고 이제 이렇게 버티는데 실제로 가장 좀 힘들고 기했던 것이 이제 소금. 이제 소금 한 줌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곡식을 한 짐하고 소금 한 줌하고 이제 바꾸어오는 이제 이런 생활사적인 그 고통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봐져요. 네. 지금도 상상하기 힘든데 그걸 글로 학생들이 배우려고 네. 하면 더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참 만주로 한 번씩 갔다 오면 네. 독립운동 정신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위원장님 만주 보내드려야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겐 서간도 바람소리가. 저는 그 책에서 거의 생활사 내용을 학생들에게 매년 맞습니다. 그 책을 네. 필독을 시키다시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말씀하셨던 그런 소금이 없어가지고 염장한 생선을 막 이렇게 일부러 사가지고 갔던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넓은 황무지는 넓게 많이 있는데 사실상 버려져 있는 황무지가 너무 많은데 이걸 개간을 뭐 얼마든지 하라고 중국 사람들이 하지만 개간을 하기 위해서 뭐 울로초를 캐기 위해서 몸이 다 상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그 책에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간접적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아닐까. 꼭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으면 읽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전 눈물 나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행동을 여기 갑자기 방송에 울어. 역시 네, 역시 선생님이시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생한 만큼 성과도 있었죠.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서 1910년대, 2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독립운동을 해나갔던 분들은 그게 이제 4개의 틀에서 이제 활동을 해요. 이제 어떻게든지 들어오는 한인들을 안착시키는 안정화 사업,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그다음에 민족의 동향을 드러내는 건 신흥무관학교 같은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기르고 또 경학사 같은 조직을 이제 만들어서 동포들을 이제 단단히 엮어내고 또 그 병령을 만들어서 좀 단단한 군인들을 만드는지 이런 작업들을 사실 이제 꽤 한 9년 정도 하죠. 사실 그 성과들이 모여서 만주 지역 곳곳에 그 성과들이 모여서 이제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는 것이고 이제 그 밑바탕은 20년대, 30년대까지도 이제 지속이 됩니다. 다만 이제 32년에 만주 지역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일본 손아귀에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한중 그 연합으로 또 줄기차게 항쟁을 이어가지만은 40년대쯤 되면 이제 만주라는 공간에서 이제 항일 투쟁은 이제 거의 전격적으로는 이제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줄기차게 이제 저항하는 이제 그런 그 중요한 공간으로 작용했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경북인들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한 강의원님의 결론은요? 석주희 상용 선생님이 했던 말로 제가 마지막을 맺어야 될 네네. 것 같습니다.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는데 나는 모르겠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라고 힘주어서 이분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주라는 공간에서 결국 그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이어서 천윤길 위원님의 결단 듣죠. 네, 제 결담은 반달입니다. 오, 궁금한데요. 반달. 네, 반달. 네. 반달 중에서도 상현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는 달이 반달이라고 해서 달이 반쪽만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달은 이미 떠 있는데 비추는 곳이 반틈만 비춰져서 우리가 반틈만 보고 있는 건데 실제 독립운동가들, 만주에서 활동했던 경북의 독립운동가들의 면면을 보면 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덜 알고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 우익, 좌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도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비춰진 적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았다. 근데 상현달인 거는 이제 조금씩 비춰지고 있어서 곧 있으면 보름달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반달 결단을 서겠습니다. 네, 가려진 영웅들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많죠. 최근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런 가려진 영웅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잖아요. 네. 왜 그렇다면 지금 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가 이 주로 주목받았던 남성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가문의 대장이었던 석주 선생이나 구미의 경우에도 왕산 허위 선생을 중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목받지 못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보다는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록이 정말 없어요. 제가 취재를 위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전국 백방으로 다녀봐도 강윤정 위원님이 연구하신 자료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자들도 이걸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사료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덜 알려진 측면이 있다. 예. 저는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 뭐 아까 그 위원님께서 뭐 제 이름이 자꾸 나온다 하는데 네. 제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 그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성분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면 여성분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당연히 같이 한 거지. 네. 같이 그 약간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실제 이제 그 여성들의 어떤 그 지원, 그 후방기지 역할의 부분을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독립운동이라고 자리매김하지 않았던 부분, 양자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어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독립운동의 역사를 고민하고 사회 문제화해 오는 과정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이렇게 사학을 해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관의 사학,
또 아니면 일제시대 때 일정 부분 정립된 사학들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거기다 여성의 문제는 한편으로 뭐 학계의 보수성과 더불어서 또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역할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두드러지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얼마 안 되는 이런 과정들도 있죠. 이제는 좀 더 관심 가져줘야 될 부분들은 그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성들이 어떤 후방의 역할 이 부분도 동시에 같이 이렇게 그 범주에 넣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여성들이 그렇게 뒤에서 뒷받침하지 않았더라면 독립운동이 가능하지 않았는 거잖아요. 실제 그 만주도 뭐 특히 만주 지역이 그렇습니다만 아까 이제 논농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독립운동가의 집안일수록 이런 이제 그 심풀이라고 불렸던 이 논농사 개간 작업 같은 경우는 노약자층이 굉장히 많이 담당해요.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 이제 여성들이었고 실제로 이제 만주가 독립전쟁론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데는 앞에 군사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후방기지 역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네. 좀 부족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만주에 가서 제가 취재하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김노숙이라는 지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동북 항일연군의 봉제대장으로 소속돼 있었어요. 봉제대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고 옷이 해지거나 하면 이걸 깃고 수백 벌의 옷을 집어가지고 다시 전쟁터에다가 내보내주는 이걸 중국 정부에서는 이 군 편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독립운동이다라고 그러니까 항일운동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요치 않게 생각해 왔다. 우리가 오히려 중국 정부를 통해서 배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네. 여성들은 이제 그걸 피복창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옷을 이렇게 깁는. 근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네. 혁명 사업이다라는 이제 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 활동을 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제 이분들이 의식을 가졌나 안 가졌냐 이건 여성사적 측면이 그렇죠. 여성 운동사적 네. 측면이라면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이분들의 그 의식 여하를 떠나서 역할 부분은 네. 예,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네. 당사자 예,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일송 김동삼 지사의 이 며느리 되는 이혜동 여사가 네, 네. 1987년도에 독립운동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을 하게 되죠. 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시아버지 일송 김동삼의 공에 대해서 그 반은 시어머니 되는 네, 박순분 여사의 몫이다.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야 네, 맞습니다. 되겠죠. 예. 이런 거 보면요. 이런 부분이 좀 영화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박열을 열사의 부인이죠. 가네코 후미코가 최근에 건국 훈장에 추서가 됐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영화로 좀 부각이 돼서 되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네. 2000년대 중반에 독립 유공자 서운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됐는데 이러면서 넓어지게 된 게 사회주의나 아나키즘 계열의 활동을 했더라도 독립 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조항은 달았죠. 이 북한 정권의 수립이나 6.25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런 면에서 이 가네코 우미코의 경우에도 아나키즘 활동을 했었고 일본인이었었고 이 와중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이 독립 유공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범위 자체가 좀 넓어진 측면이 있고 이 와중에 뭐 영화도 한 몫을 한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범위를 네. 어디까지 둬야 되냐 이거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원봉 선생을 비롯해서 좌익 독립운동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한번 저희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역사가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최근에 그 김원봉 선생에 대한 그 서운 문제 이거 가지고 독립유공자 맞느냐 일하라고 할 수 있느냐 서운할 수 없다. 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이죠.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해방 후의 행적, 월북했다라는 내용과 북한 정권에 동조해서 활동했다라는 내용을 뺀다라면 독립유공자로서 그만한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주어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들은 들지만 현재 많은 한계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찌 보면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로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미마을의 안동 오미마을의 김재봉 같은 경우는 어떠냐? 조선공산당 1차 공산당의 책임비서였던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방 이전에 이렇게 돌아가심으로써 그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되고 오히려 해방 이전에 활동해서 김원봉이 그러면 좌익 활동을 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이제 해방 이후의 활동 때문에 실은 지금 서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향후에는 점차 이 부분들이 서원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 의원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강의는 어떠세요? 대신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독립운동가 또 사회주의 계열이었으면서 또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에서 어떤 역할 이걸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서운 문제를 쭉 논의가 됐었는데 실제 김원봉이라는 인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현충일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공식 석상에서 드러낸 거잖아요. 저는 뭐 그런 어떤 논의에 앞서서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시점이나 장소가 참 중요하다. 어쩌면은 그 자리에서 이 김원봉을 드러내므로 해서 더 이렇게 폭넓게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은 국내적으로 보면은 어떤 뭐 진보와 보수가 아니든 어떤 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자꾸 갈등만 더 부추긴 결과를 가져왔다. 최종적으로 보면은 장소와 시간 참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 두 분의 의견에 다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회색 분자 같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김원봉의 항일 투쟁을 보면은 이분이 그 완전 순수 자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그 필요하면 장개석의 자금도 받기도 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항일 투쟁사적으로는 통합적인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북으로 갔고 또 북에 그냥 이제 산 것이 아니라 북에 이제 정권에 일조를 한 것이죠. 이제 그렇다라면 이분이 독립운동가이면 학시 뭐 우리 이견이 없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분의 활동은 뭐 백범 김구의 버금가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포상 문제로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그 우리 그 독립유공자 포상 그 명칭이 백범 김구 정도의 인물이라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입니다. 앞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그렇다라면 어쨌든 북으로 가신 분들 그것도 이제 그 북에 가서 이제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붙여서 주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다만 이제 역사의 물줄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데는 저는 김 의원님의 이 의원님의 의견에 이제 동의를 이제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김원봉 한 분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수많은 그 김원봉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뭐 김노숙이라든가 배성춘 지금 만주에서 활동했던 허영식 이제 이런 분들도 사실은 포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 이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를 해내고 조금 그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한편으로 저는 서운 여부와 무관하게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재조명해 주는 것.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이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내용들을 조명시켜 주는 것은 서운과 별개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김원봉 말고 다른 좌익 독립운동가들의 경우에도 서운과 관계없이 좌익들의 경우에도 이후에 해방 이후에 달라졌을지라도 독립운동은 같이 했다, 함께 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좀 교육 자료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운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좀 역사적 관점에서 네. 다가갔으면 좋겠는데요. 천영길 위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네, 제 결론은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의 결담은요? 질긴 악연이다. 이렇게 정말 일본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거치면서 또 그 역사의 과정에서 일본의 숱한 크고 작은 침략, 또 국권 침탈, 최근에 들어서는 또 경제적인 보복까지
정말 이웃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질긴 악연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요즘 뭐 일본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워낙에 냉랭하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도 뭔가 액션을 취하려는 것도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찬반도 좀 갈리는 것 같거든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 이렇죠. 100년 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한다. 네. 아주 멋진 이슈를 내걸고 지금 일본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이래 보면서 한편에서는 좀 나서주지 하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 또 한편에서는 좀 상황을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어서 대신 이렇게 고민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뭐 불매운동 하시는 분들 개개별 시민들이 나는 불매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하시면 된다고 보지만 지금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이 아베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대응해 나가는 게 좀 더 우리가 미래로 가는 이 동북아 역사 전체가 미래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 충돌하고 서로 불매하고 견제하는 방식으로만 가게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일본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자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본 정부가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규제를 하고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이유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서는 일본의 양심 세력들 그리고 지식인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듯이 이렇게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을 미술 전시회에 활용하고 이게 일본 안에서 전시라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이게 시민들 사회에서의 교류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긍정적인 교류들은 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시아는 지금까지 수천 년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긍정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모아가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함께하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우리의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아마 경제를 하시고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웃 나라의 관계, 국제적인 관계를 항상 살얼음판처럼 여겨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일본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든 기업이든 알고 있으면서 제때 안 한 거죠. 특별히 이렇게 뭐 대기업 같은 경우 보면은 몇몇 개 기업들은 큰 어떤 최근 들어서 큰 수익을 남기고 그 돈을 사회 사내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응 안 하고 현재의 어떤 만족하고 이렇게 온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반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본하고 관계에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참에 좀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하는 시민들도 이 부분은 좀 짚어주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해라. 그래야지 우리도 이 기업 너네의 불이익에 대해서 함께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냈으면 좋겠어요. 정책은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한때 이런 이야기 있었죠. 뭐 일본이 일어난다, 미국은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결국은 경제든 국가 안보든 최종적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야 되고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익이 남을수록 그것을 정말 위기 관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국민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 지금 현재 시민운동으로 일정 부분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에 대해서 국민 개개인이 마음을 다잡고 한번 각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에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차원에서 이 지방의회가 이번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 경북도의회에서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서는 배제하는, 제한하는 조례안이 상정이 됐고 이 부분은 특별하게 과도하게 많은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가 되어서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인 영향 효과는 많지 않더라도 시민들과 특히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 경북도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 기초자치단체와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앞으로도 계속 좀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한다고 능사는 아니니까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만모리로 김성준 위원님의 결혼은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그 시기에 어떤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그런 고초, 고난, 지금 현재까지 빚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빠짐없이 한 분 한 분 국가가 예우를 갖출 수 있느냐도 고민하고 또 언제든지 뭐 일본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는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악연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만주의 독립운동부터 최근 한일 관계까지 알아봤는데요. 만주의 독립운동가를 더욱더 기리고 더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우선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기획 취재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 한 5명을 모아놓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독립운동가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했는데 2바퀴를 못 돌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 말하기 했는데 1바퀴를 채 돌지 못했어요. 네. 근데 나오는 이름이 누구였냐면 김원봉, 박열, 그리고 남자연 지사까지. 아, 대중매체, 특히 영화가 가지는 힘이 이만큼 크구나. 평상시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인물들이 머릿속에 떠다니겠지만 역사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순간순간 나한테 끼치는 이미지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차원에서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역사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민들은 국가가 이분들을 어떻게 예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이 선조가 정말 독립운동을 했다. 이것을 말하자면 대외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정 부분 있었죠. 그것은 왜냐? 국가가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국민들이 그분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충분히 예우를 해줘야 된다. 아, 세금을 많이 내자. 이게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이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격상되고 그리고 이제 임청각을 제가 찾을 때마다 느꼈던 그 한적함이 이제 대통령의 언급 이후에 많은 순례객들을 찾아가는 모습 이게 분명히 국가가 해야 되는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기리는 활동에 한 가지 좋은 사례 제가 느꼈던 사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경북 안동에서 그 안동의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전국 역사교사 모임 답사를 제가 준비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안동 가야 뻔한 거 아니냐. 역사 선생님들의 관심 밖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렇게 여기 있는 강 위원께서 준비를 해주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안동은 독립운동의 성지다라는 걸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렇게 전국의 역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답사를 다니면서 안동 곳곳을 다니면서 이분들이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렇게 안동 지역으로 학생들 체험학습을 준비해온 그 광주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처럼 삶과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역사 교육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그 지향 패턴을 저는 좌우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는 지금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고 또 다양한 기억들을 공유를 하지만 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특히 석조 이상용 선생님을 보면서 저는 한 인간의 그 선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선한 의지가 모인다라면 이 역사의 물줄기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앞서 제가 이제 인권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의 시대 과제가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는 것이었다라면 또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환경 문제, 아까 인간의 존엄, 인권 문제,
그리고 뭐 평화 이제 이런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과제를 풀어가는데도 이분들의 그 삶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알리고 기억을 공유하는 그런 작업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의 기억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올해로 광복 74주년입니다. 영악하고 치밀한 일본의 무역 보복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굳건한 정신과 현명한 대응으로 선조들의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을 이뤄야겠죠. 사생결담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